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제가 야유의 시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벼농사를 시작했다. 두 번째는 야유의 토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로소 일본 열도에서는 금속기, 즉 청동 제품과 철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소국, 즉 작은 국가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일본은 고대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유의 문화는 말 그대로 벼농사의 시작인데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 진출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이주 형태가 됐을 겁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게 되면은 벼농사를 좀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배불리 먹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해서 권력을 차지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하기 쉽죠. 야, 나 이 땅이 좀 좁다.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이래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다면 사랑의 도피 행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열도로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당연히 목적이 없이 무목적적으로 행위하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냐면은 일본 열도가 확실히 한반도보다 좋은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열도는 농업 문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벼농사 문화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일본 열도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심지어는 매우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아열대 기후에 가깝기 때문에 적어도 관성이 남지방은, 그래서 벼농사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벼농사를 한 집단들은 이미 일본 열도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건너갔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는데, 일본에서는 야유의 시대 때로서 비로소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륙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건너왔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벽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벽시들은 단림이라고 해서 이 짧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본 열도 야유의 시대 때 건너와서 재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은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짧은 단림미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농사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홈이라든가 아니면 낫에 해당하는 반호령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농사 도구를 보더라도 유사하고 심지어는 부르는 명칭도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로구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암포라라고 아십니까? 암포라는 흔히 말하는 그리스 지중해에서 많이 사용되는 토기의 종류인데요. 암포라는 길쭉이 양쪽이 길쭉한 큰 토기인데요. 이 토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는데, 당시 배에서 물건에 실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암포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올 때 뭔가 물건을 담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기름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벽시라든가 등등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다 담았겠습니까?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흙으로 빚은 토기에 가지고 갔겠죠. 이 토기가 바로 일본 열대에 온 야유의 토기라는 겁니다. 경질 토기죠. 그러니까 야유의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 토기들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우리 토기들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기 문화도 가져왔구나. 여러분 생각하기에 토기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열대 조몽토기는 큰 거는 무지하게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열대 조몽토기는 세계가 극찬하는 거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문양을 만들었는데 새끼줄 문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승문토기, 즉 조몽토기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로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유의 토기는 그것과 다른 강점이 있는데, 비록 모양은 밋밋하지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바다를 건널 때 그냥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땅에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족과 함께 가건 자기가 간 거에 몸을 보호해야죠. 즉 무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무기.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일까요? 석기? 아닙니다. 이미 그 시기는 한반도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속기가 사용이 되고 있죠. 청동기도 사용이 됐지만 이미 철기가 발달했고요. 남만주 일대로 가게 되면 이미 BC 20세기를 전후로 해서 발달된 금속기 청동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에 일본 열대 건너온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금속기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사 도구들 중에서 일부가 금속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일본 열도는 새롭게 변하는구나. 그런데다가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산력이 확장이 된다. 그렇다면 생산력을 잉여 생산물이 떼면은 그거 외에 나머지를 누가 가질까? 그 다음에 소국가들 간의 경쟁이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확실히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 도구도 달라지만 말 그대로 정적인 경쟁이 내부에서도 그 다음에 다른 단위 국가들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일본 열도에서는 이제는 각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목차고 둘러싼 하나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왕노릇 비슷한 걸 하다가 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는 바로 소국,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국가가 아니라 소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소국들이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미 중국 지역에 알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은 이를테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전이라든가 아니면 한서 칠이지 또는 후한서 동의전에 이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AD 3세기 전중반쯤 되면은 이미 소국가들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마국, 건너가서 익기국, 그 다음에 큐슈 북방은 현재 마스우라 지역이 되는데 말로국, 그 다음에 이토시마 반도에 해당하는 이토국,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알려져 있고 마지막에 가면 야마다이 국이라고 불려지는 무당 히미코라고 불려지는 여왕이 통치하는 무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나라고요. 그 나라는 크기가 만여가라고 그랬으니까 약 5만 명 정도의 주민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비로소 소국가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야마다이 국을 비롯해서 좀 큰 소국들은 본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배계급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무덤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일본 열도의 조몽인들이 사용했던 양식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한반도 남부에서부터 가져온 그 묘제, 장제, 무덤을 쌓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 그대로 무덤을 만들다 보니까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온갖, 즉 항아리를 만든 무덤 양식들이 당시 소국들이 사용했던 것이게 되고요. 이것을 작게 크게 만들어서 하나, 두 개, 심지어는 세 개까지 합친 큰 무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야요이 시대 때 토기들은 무덤들은 온갖 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덮은 것도 처음엔 작은 걸 썼는데 점차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니 어떻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조그만 나라를 세워서 그 지배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무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비록 한반도의 세력들이 비조직적으로 건너가서 시작됐지만 빠른 시간 안에 경제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금속기를 사용돼서 우리가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 환웅이 내려올 때 천부인 세 개를 갖고 내려옵니다. 내수 천부인 세 개. 천부인 세 개는 천부, 즉 하늘의 문자라고 불려진 천부와 도장 세 개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천부인 세 개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서 하늘의 자손이 내려올 때 정통성을 상징하는 의기로서 세 가지 보물을 갖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신화 속에서는 똑같이
천손이 내려올 때, 즉 니니기 노미코도가 내려올 때 3종 신기를 가져왔는데 그 세 가지 보물을 일본의 태양을 상징하는 거울, 그리고 무력을 상징하는 칼,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옥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져 내려오는데 특히 야요이 시대 때부터 이미 고분 시대이기까지 무덤에는 3종의 신기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비로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생기고 나름대로 전쟁을 벌일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신앙적으로도 이미 국가의 정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의기까지 갖춘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야요이 시대이고 일본의 고분 국가로 이어지는 소국가의 전성 시대입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